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걸 교육시켜야 될까요? 이제는 인지 능력, 인지라는 건 이제 공부를 말하는데 이거 갖고는 성공을 못 시킵니다. 이유는 왜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품성입니다. 근데 이게 품성을 우리가 기량이라고 해요. 기량이란 말은 뭐냐? 타고난다는 게 아니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키워야지만 애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품성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자제력, 친화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애한테 이 품성, 좋은 품성을 만들어줄까, 이걸 연구하시는데, 이 좋은 품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뒷정리하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 자체를 이해하시대요. 우리 뇌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에요. 그래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인기응변에 등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에서는 뭐가 다르냐? 바람직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왜 못했냐면요, 간단합니다. 안 해요. 써먹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말을 걸어본다든지 자기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써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걸 왜 안 하죠? 불편하니까, 쾌락 추구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아이가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거.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면 힘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만약에 책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50%가 돼야지 흥미를 갖고요, 70%가 돼야지 재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쓴다. 뭐냐?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봐. 그 전에 설민석의 그리스 로마 신화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해당하는 걸 찾아서 읽게 합니다. 그럼 배경 지식이 50%가 넘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그 강의를 잘 들었으면 재미도 느낍니다. 그런 방법을 해줄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책을 안 보는 이유도 그렇고 외국어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도 뭐냐? 불편함을 감수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펀지처럼 흡수 적용하는 역량과 의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서 새로운 걸 자꾸 배우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그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코드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할 때 제대로 해라. 심층 연습, 그 다음에 점화. 점화가 뭐냐면 불 붙이는 게 점화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스카이를 가야 되냐면 주변 애들한테 좋은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는 건 환경과 주변 사람이거든요. 이게 점화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마스터 코치의 피드백. 이 세 가지가 아이의 탤런트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종교 욕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얘 인생이 특목고 나왔어, 또는 과학고 나왔어, 지금은 그게 힘들지만 의대를 보내. 그래서 이게 애 삶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개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고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출발해서 중간중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집착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이게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거, 회복 탄력성, 품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학원 숙제 안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상황과 과제를 회피합니다. 이게 뭐냐? 고정형 마인드셋이거든요. 우리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져야지 성공합니다. 근데 회피하죠. 특히 뭐냐? 성과급 사랑을 하신 자녀가 그래요. 성과급 사랑이 뭐냐면, 잘하면 내 새끼, 못하면 내 새끼가 아니야. 그리고 잘했을 때만 칭찬해줘. 이러면 애들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면 자신을 피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집착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과제를 회피하고 실수하면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에 얼음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실행을 놀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행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스터 코치죠. 다시 한번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보다 공부보다 품성이 더 중요하다. 이 품성은 바람직한 얼음을 견디는 거, 스펀지같이 흡수하고 시도해보는 거, 트라이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피카소를 25,000점에서 약 45,000점까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다작입니다. 그 중에 졸작이 훨씬 많아요. 거기서 명작이 탄생하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함을 감수해라. 만약에 불완전함을 감수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들의 문제점 뭐랬어요?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집착하거나 익숙치 않은 상황과 과제를 회피하거나 실수하면 자신을 피한다. 고정형 마인드셋이 된다. 그래서 얼음 상태가 돼서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명심하셔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노트 필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인지 능력보다 품성이 중요하고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람직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스펀지처럼 흡수 적용하는 영역을 의지하면서가 피카소 얘기를 해드렸고 불완전함을 감수하라. 완벽주의자들은 뭐가 된다? 고정형 마인드셋이 된다.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된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